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권이 생기겠죠. 하지만 갑자기 나라에서 이 투표권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나라의 억압에 싸웠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학생들마저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했던 그날을 되짚어보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내려가고 장면 내각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4대 대통령 윤보선이었죠.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부를 장악해 버립니다. 이때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이 설치되었고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장악해버리게 되죠.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고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든 후 1963년에 5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했던 정책들을 살펴보죠. 먼저 역사적으로 반감이 많은 일본과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과 다시 외교를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 중이었는데 한국에 지원군을 요청했고 박정희는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시키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계속 대통령이 하고 싶었고 결국 헌법에 대통령은 2번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를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3선 개헌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5대, 6대, 7대 대통령까지 당선되게 됩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정희는 결국 독재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1972년 박정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며 유신헌법을 공표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이란 자신이 대한민국을 1인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 원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던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신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바꾼 후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주는데 긴급조치권은 긴급 상황 시에 국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과 같은 권리였죠. 그 외에도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의원 추천권 등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었던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8대, 9대 대통령까지 이어서 하게 되죠. 1979년 독재 정권에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니 이를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이 항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당하면서 허망하게 유신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으나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새로운 군인 세력들이 정부를 장악해버리니 이것이 12.12 사태죠. 민주화의 길은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1979년 전두환의 군사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당연히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나 전두환 세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을 탄압해버렸죠.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전두환 군사 세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니 5.18 광주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이 합친 시민군을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를 막으러 온 계엄군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죠. 이후 전두환은 당시 박정희 대신 대통령을 수행하던 최규하를 물러나게 한 후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간선제를 통해 스스로 11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1981년 바로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고 간선제를 통해 12대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전두환은 언론사를 통폐합하여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거꾸로 했으며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라는 곳에 보내어 힘든 훈련이나 일을 시키는 등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앤다거나 학생의 교복 및 두발 자유와 프로스포츠 개설 등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7년 사람들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 시위 와중에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경찰의 심한 고문으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정부는 박종철 군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며 발뺌하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4.13 호헌 조치를 내립니다. 헌법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호헌 조치라고 하죠.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분노하여 결국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니 이것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시위 도중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였고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격렬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던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6월 29일 전두환의 측근인 여당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다고 공표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투표권을 되찾은 이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죠. 직선제 개헌 이후 13대 대통령은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이를 견제하던 야당 세력이 훨씬 힘이 센 여소 야대의 모습이어서 독재는 없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북쪽에 있던 공산주의 나라들과 외교하려는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14대 김영삼 대통령 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는데 이 지방자치제랑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 지금과 같이 각 지방의 시장들을 거기 사는 주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데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은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하기도 했죠.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경유착을 단절하려 했고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7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G20 정상회의 개최, 18대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표방했으나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기도 했습니다.